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 분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선생님은 이제 중간이 끝나면 이제 기말을 또 바로 대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기말 부분의 시험범위 영상을 미리 좀 찍고 있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자, 1분 우리가 100페이지 지금까지 했나요? 1분 100페이지 오른쪽까지 했죠. 오른쪽 문제 풀 거죠. 100페이지 이제 04번 문제 풀 거네요.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이 이제 좌표평면이 그려져 있는데 X축의 접하는 원이 하나 그려져 있네요. X축의 접하는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이 원의 접하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네요. 그리고 나의 이름은 x-2y 플러스 2는 0. 직선의 이름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이 X축의 접하는 이 좌표가 주어져 있네요. 그런데 이 원의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m 플러스 n 루트 5래요. m 플러스 n 루트 5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런데 mn은 정수랍니다. 정수 mn이라고 주어졌고요. 정수 mn이라고 주어졌고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절대값 m 플러스 n 이렇게 구하라고 했네요.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개념 강의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X축에 접한 다음에 문장이 바로 나오고 Y축에 접하도 어떤 여러분들 머릿속에 문장이 바로 나오고 X축, Y축에 접해도 이제 어떤 문장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반지름의 길이와 이제 연관지어서 X축에 접한다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중심의 Y좌표다, 원의 중심의 Y좌표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의 지금 일사분면에 있으니까요. 일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원의 중심이 일사분면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굳이 절대값을 씌우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출제자는 그림을 보고 좌표 설정을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R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 컴마 R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접선하고 이제 원의 중심을 연결하냐 이도 이제 R이라는 얘기죠. R 이렇게 지금 빠지라는 얘기예요. R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좀 이제 괜찮을까요? 좀 옆으로 지워버릴게요. 항상 원 파트가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 이런 썰렁한 농담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수업할 때 집중 이렇게 얘기하죠. 집중하십시오. 어텐션 하십시오. 또는 이제 짧은 영어 지식이지만 컨센트레이션 이런 잘 집중하십시오 하면 제가 집중하라고 하는데 원 파트만 나오면 선생님이 집중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적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적중. 썰렁하지만 적중은 반만이다. 그건 농담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집중하는 반이 되자. 이런 표현을 쓰다가 적중은 반이다 이런 표현으로 암기를 항상 시키는데 원 파트 나오면 접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이걸 항상 암기해줘. 바로바로 머릿속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오프라인 때 또 다시 좀 재미있게 강의하도록 노력하겠는데 어쨌든 적중반이라는 개념이 바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이제 R인 거고요. 이 R이 반지름 R이 이 Y좌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적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 접선과 중심 사이의 거리.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그냥 바로 나오죠. 루트 이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퐁당퐁당 빠지는 거죠. x에 2가 들어가고요. y에 r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쁘게 나오죠. 그리고 좀 예쁘게 정리해주면 4-2r 이렇게 괜찮나요? 4-2r은 이제 루트 5r 이렇게 되겠네요. 4-2r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2r-4로 이제 바꿔서 할게요. 선생님 이걸 더 좋아해서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4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6r이 될 거고요. 플러스 16은 5r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를 좌변을 0으로 만들까요? 1로 와버리면 R의 제곱 플러스 16R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뭐 크게 뭐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R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말할 때 R을 짝수 공식으로 구하면요. R은 얘는 지금 2 곱하기 8의 형태니까 B 프라임이 이제 8인 거죠.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64고요. A씨가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A16은 플러스 16해서 1을 볼 필요 없고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0이니까요.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16 곱하기 5니까 4 루트 16 곱하기 5 16 곱하기 5니까 4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64는 8 곱하기 8이고 16은 뭐 8 곱하기 2니까 얘는 이제 8 곱하기 8 플러스 8 곱하기 2 했을 때 플러스 8 곱하기 12가 보이니까 8 곱하기 10 이렇게 보이니까 얘는 이제 80인 거니까 4 곱하기 2, 2 곱하기 5 이렇게 있는 거니까 사이 제곱인 거니까 뭐 그런 것들도 다 아시지만 괜히 설명하기는 아니죠. 고등학교 다녔는데 죄송해요. 고1인데 이런 거 설명했더니 좀 죄송하네요. 그러면 R이 이제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4루트였죠. 4루트였는데 얘가 뭐 M이었나요? 어쨌든 뭐 앞에 분을 절대값을 실은 그죠 아니었나요? 그죠?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답은 12 되겠네요. 12 R은 양수니까요. 감기 기운이 좀 걸려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가 정말 시험 기간이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피곤함들이 아마 좀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한 모두가 감기에 좀 쉽게 노출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다들 피곤하니까. 하지만 이 감기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부분이겠죠. 저도 더 공부하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5번 볼게요. 05번. 자, 100페이지 05번. 두 문제만 하면 또 이제 100페이지도 끝나가네요. 자, 100페이지 05번.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데 이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마이너스 2,1을 적었는데 이 원이 이제 X축, Y축에 이제 동시에 접하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마이너스 1,1을 적어요.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 이렇게 전제 조건이죠. 그랬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봐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가 항상 이 개정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됐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큰 거는 동시에 접한됐을 때 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접해서 중심이 Y는 X에 있는가 또는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접해서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가 여기에 있는가 어쨌든 어떤 형태인지 알아달라고 했어요. 중심이 Y에 있는 건지 중심이 Y에 있는 건지 그래 가지고 표준형 설정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출제자가 감사하게도 이 마이너스 1,2라는 이제 좌표를 주어졌는데 이 마이너스 1,2라는 걸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1,2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사분면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1,2에서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접하는 이 원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이 원이라는 얘기죠. A를 지난다.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죄송해요.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 원이 지나는데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이 원이 이렇게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이렇게 구하는 건데 이 점을 지난다. 마이너스 1,2가 어디가 있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다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2사분면에 위에 있다. 이런 걸 일단 알아줘야 돼요. 둘째는 이제 원의 중심이 2사분면 위에 있다. 즉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볼게요.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하라고 하면 되네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보다 크다 이런 말이네.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보다 크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1보다 크다.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분의 1이 아니고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고 했다는 건 아이가 원의 중심 입장에서 오른쪽에 있다. 그런 걸 확실히 얘기하고 싶었나 보네요. 그리고 아까 지금 같은 그림을 실수해서 그리지 말아라.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접하지 않는다. 이거 전혀 x축과 y축에 접하는 동시에 접하는 이제 그걸 그려보면 i에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이 접하는 요 접점이 요 접점이 중심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겠죠.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인데 중심의 x좌표가 절대값이 별보다 커야 될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다.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있나 보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다 끝났다고 하면 무방해요. 왜 끝났냐면 물론 저거를 이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풀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일단 또 표준형으로 바꿔버릴까요?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더 예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b가 좀 많이 불면 이제 부호가 다르다 정도는 볼 수 있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건 좀 정리 안 되셔서 이걸 좀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여기 선생님이 2분의 a의 제곱 y제곱 플러스 p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이제 4분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가겠다 이거예요. 이 정도 스페이드는 대문자로 하면 안 되죠. 여기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가겠다 이거예요. 이 정도 괜찮으신가요? 이거를 이제 별로 이해하겠을 때 그렇죠. 마이너스 c인데 통분해서 마이너스 4c 해줬고요. 어떤 4분의 a, 4분의 b를 자변을 더해줬으니까 5배를 더해준 형태죠. 그랬을 때 i가 이제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y 플러스 2 표준형으로 바꾸는 녀석도 시킬 수 있고 바꿔서 이제 물론 나중에는 또 이제 안 바꿔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니까 자 x 플러스 2분의 a 제곱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a가 이제 4분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c에서 내가 a의 제곱을 한다고 있는 겁니다. 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요.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데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원래 이제 이 a 플러스 b는 원래 의미가 없어요. a 플러스 b. 왜 a의 두 개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결국 c만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결국은 c만 구하면 되는 문제.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거죠. c만 구하면 되는 문제라서. 왜냐면 이제 이 x축, y축이 접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이 점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정한 거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r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이 y좌표가 양수면 이 좌표만 얘기하면 여기가 지금 그렇죠. r을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양표잖아요. 좌표를 얘기하면. 그럼 두 개의 좌표끼리 대응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a와 이제 이 중심 얘기하거든요. 중심이 r, 마이너스 r, r이라고요. 감기 기회 좀 있어도 조금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별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b 중심을 좌표를 더하면 0이 돼버린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는 0이 돼버린다 해서 이제 a 더하기 b가 0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c만 구하면 이제 끝나는 형태예요. c만 구하면 끝나는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고 할 거니까 이거를 이제 a를 이제 아래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좌표로 해도 바꿔도 상관없죠. x축 y축에 접하면 절대값 y 중심의 좌표나 절대값 x 중심의 좌표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a는 이제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요. 2분의 b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b 역시도 마이너스 a니까요. 여기를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 식이 바로 요 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지날 거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1. 저는 이제 원론적인 풀이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수업이 끝나면 좀 다른 방법도 보여줄게. 아니 이거는 괜찮긴 한데. 어쨌든 이제 마이너스 1,1을 지날 거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1이 아니라 마이너스 1,7을 지날 거란 얘기예요. 여기다 지금 x에 마이너스에 y에 2를 집어넣으면 식이 좀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2분의 a를 이제 k로 가버리는 게 편하고요. 2분의 a를 k로 가버리는 게 편하고요. 얘는 이제 x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k의 제곱 이런 형태가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풀어두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할 건 이 c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c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뭐를 지난다?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그 상태가 괜찮겠죠. 그럼 마이너스 1,1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k의 제곱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2죠. 2 마이너스 k의 제곱은 k의 제곱 이렇게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전개하면 예쁘게 k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볼까요? 여기도 이제 k 마이너스 2로 볼까요?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제곱할 거니까요. k제곱 마이너스 2k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k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k제곱 없어져 버리고요. k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a형매가 없어져 버리고 k제곱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마이너스 6k 플러스 5는 0 되겠네요. kk 1, 5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k는 1 또는 5예요. k는 1 또는 이제 k는 5인데 k가 이제 1이 돼버리면 안 되죠. 1이 돼버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반지름의 길이가 1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1보다 크다고 했는데 k가 만약 1이라 버리면요.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정해둔 또는 뭐냐면 k를 반지름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k를 반지름으로 보고 있는 거죠. 2분의 1을 k로 봤으니까 반지름으로 보고 있는 거죠. 2분의 A가 지금 반지름인 거니까 얘가 아닌 거니까 설명이 처음에보다 딱 예쁘진 않네. K를 5로 설명해요. 5로 풀어야겠네. 이거 좀 다시 좀 풀어드려야겠어요. 바로 푸는 것 치고는 좀 예뻐 보이지 않아요. 조금 처음부터 좀 심플하게 풀어주는 게 좋았겠네. K가 5면요. 우리가 구할 식은 뭐였냐면 K가 5였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K가 5였으니까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구할 건 상수만 구할 거죠. 여기도 지금 25 있고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25 있고 여기가 지금 25 있죠. 25 이렇게 될 거죠. K만 있을 거니까 여기도 25 두 개가 있을 거죠. 50인데 일로 와버리면 125에서 오케이 25만 찌는 25만 되겠네요. C가 25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 좀 안 예뻐 보여요. 왜 안 예뻐 보이냐? 풀면서 좀 느꼈는데 선생님 지금 풀이 방법이 예쁘지가 않네요. 왜 예쁘지가 않냐면 바로 풀어버리는 게 낫겠네요. X축, Y축에 이제 동시에 접했다는 걸 보니까 선생님이 요식을 너무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선생님이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출제자가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고 했을 때 I가 0이라는 걸 선생님이 알고 있었죠. 여러분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X축, Y축에 이제 동시에 접한다는 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Y와 Y를 이제 좌표로 하는 거니까요. 제가 반지름 R 이렇게 놨을 때요. Y는 이제 마이너스 R, R이라서 X좌표와 Y좌표의 부호가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X좌표, Y좌표를 만들어내는 이 녀석이 부호가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A라는 얘기죠. A는 마이너스 B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버리면 0이 된다. 그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 X축과 Y축을 접한다고 했을 때 이 반지름 R을요. A를 그냥 R을 이제 양수니까 A를 바로 이렇게 해버리는 게 편했어요. 이렇게 푸는 게 풀어야 돼요. X 플러스 R의 제곱. 죄송해요.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이렇게 푼 게 풀렸어요. 이게 맞아요. 마이너스 R 컴마 선생님 반응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예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겁니다. 조금 이제 앞에 설명이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지 않고 그냥 갈게요. 그렇게도 풀 수 있다는 보여드렸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야이를 전개의 야이죠 이거죠. 야이에 이제 R만 구하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컴마가 2였나요? 마이너스 1컴마 2 마이너스 1컴마 여기 1을 대입해서 이제 R만 구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좋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1을 둘에서 아까 지금 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R의 이제 제곱은 R의 제곱이었죠. A를 풀었으니 아까 지금 R의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R의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 마이너스 R의 제곱에서 없어지고 R의 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인데 RR 1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R은 1 떨어오는데 간제림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R이 5 상당히 예쁘네요. R이 5를 이렇게 했어야겠네. R이 5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도 여기도 x제곱 플러스 2rx 플러스 r제곱 y제곱 마이너스 2rx 플러스 r제곱 r제곱이니까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구하는 저 c라는 건 r제곱이라는 거니까요. 25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게 더 예뻐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처음부터 이렇게 좀 깔끔하게 풀어드렸어야 되는데 자 볼게요. 06번이네요. 06번 06번이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아폴로니우스의 원. 요거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드려야 좋을지 생각하고 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풀어야 되는가? 내분점, 외분점으로 내분점으로 풀어드려야 되는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풀어드려야 되는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풀어드려야 되는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아폴로니우스의 원으로 푸는 게 맞아요. 왜냐면 x축, y축이 두 점이 x축 위에 있어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06번 잠깐 몰아볼게요. 06번.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두 점이 이제 하나의 원점과 원점 0,0과 여기에 잡혀 이제 A의 좌표가 이제 5,0이라고 해서 이 5라는 좌표와 A라는 좌표가 X축 위에 있죠. 그랬을 때 OB라는 점을 잡아줬는데 이 B라는 점이 이렇게 사이가 B인데요. OB 대 AB가 3대 1이에요. A의 비율이 3K면 여기 비율이 2K인 점이 되겠습니다. 거리의 비율이 3대 2, 3K 대 2K인 점이 돼요. 그런데 이런 형태에서 삼각형 O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O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우리가 야이를 만약 10으로 구할 수도 있죠. 3K라고 나머지 K는 나중에 약분될 거니까 그냥 3대 1로 해도 괜찮겠죠, 이제는. 우리가 야이점을 이제 선생님이 X, Y로 잡아서 I와 Y의 거리 루트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하고요. Y와 Y의 거리 루트 X-5의 제곱 Y제곱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 거리, I의 거리에다가 3을 곱하고요. I의 거리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이 관계식을 풀어주면 X, Y가 되는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 다 배워드려야 되나? 볼게요. 삼각형 OAB. 넓이의 최대값.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도 한번 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한번 구할까요?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양변을 제곱해버리면요. 4 될 거고요. 제곱하면 x제곱 y제곱 나올 거 4x제곱 더하기 4y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양변을 제곱하면 9가 될 거고요.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질 거고.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9x제곱 9y제곱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다 0을 남기고 이렇게 와버리면 5x의 제곱 플러스 5y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9x제곱이 4x제곱 콜라보했고요. 9y제곱이 4y제곱 콜라보해서 5y제곱. 여전히 마이너스 90x는 여기 있을 거고 마이너스 90x 플러스 225는 그대로 있겠네요. 계산을 했죠. 그러면 양을 이제 5로 나눠버리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45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확인 좀 할게요. 오케이. 그럼 이 i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이제 80 18이 바로 81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81 이렇게 되고 플러스 y제곱은 플러스 45 이렇게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18x 그대로 있고 어떤 81 빼줬고요. y제곱 4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y를 계산해주면 x 마이너스 9의 제곱 y제곱 이렇게 되고 9에 넘겨버리면 81 마이너스 36이죠. 36 이렇게 되겠네요. 원의 방정식이 나왔네요. 중심이 9,0이고 중심이 9,0이고 반지름이 6인 원이네요. 그럼 중심이 9,6이고 반지름이 6인 원이니까 해보자 이거죠. 중심이 9,6이다. 중심이 9,6이라고 하면 이렇게 쭉 알고 있을 건데 중심이 이제 9,6이래요. 9,0이래요. 9,0이래요. 반지름이 6이래요. 그런 이제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반지름이 6일 거니까 여기가 지금 6이 되려면 여기가 3 돼야 되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좀 더 열어볼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반지름이 6이니까 이렇게 15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아폴로니어스의 원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안 그래도 뭐라고 안 하실 거죠? 그런 이제 아폴로니어스의 원이 되겠다 이거죠. 위에가 너무 상대적으로 큰데 그거 제가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x축이 있었기 때문에 이 x 변하는 x좌표만 가져온 다음에 0하고 5만 가져온 다음에 3대 2로 내분하는 점하고 3대 1을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변점으로 하는 이제 그걸 생각해주면 좋았죠. 무슨 얘기냐면 내분점을 바로 대입해서 3 플러스 2분의 3은 15죠. 이렇게 y는 2 곱하기 0 m 플러스 n은 mx 플러스 nx1인데 nx1은 0이니까 필요 없죠. 5분의 15니까 3이 나왔을 거고요. 외분점 할 때도 이제 3 마이너스 2분의 이제 mx2죠. 15 이렇게 될 거고요. mx2 마이너스 nx1인데 여기가 0 될 거니까 1분의 15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야이와 야이의 중점이 지름이니까 야이와 야이의 이제 중점이 지름이니까 9가 나오게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6인 것도 나올 거고. 그러면 OAB의 넓이의 최대값도 이제 예쁘게 나오죠. 얘는 이제 고정이죠. OAB는 고정인데 OAB라는 OA가 지금 고정이니까 B만 변한다는 얘기니까 밑변이라는 얘기잖아요. B가 가장 높이 있을 때는 어떤 거냐면 이 B는 원위의 점인 거니까 가장 높을 때는 이 원의 중심에서 제일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B가 가장 높이 있을 때죠. 그러면 여기 반지름이 길이 6이 되는 거잖아요. 그 OAB의 넓이 최대값 OAB의 넓이의 최대값은 지금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야이의 길이가 뭐예요? 5죠. 5. 밑변의 길이가 5고 높이가 6이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해서 넓이는 15 이렇게 되겠네요. 15.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폴로니어 소원으로도 다 풀어드렸습니다. 자, 강의 등락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100페이지 끝났고 나중에 이제 101페이지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등락 고생 많으셨습니다.